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 일단은 합집합의 개수는 두 가지 공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기본 공식 A 합 B. 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A 원소 개수를 세시고 B의 원소 개수를 세시고 그 다음에 A와 B의 겹치는 원소 개수를 한번 빼야 됩니다. 그죠?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두 번 계산됐기 때문에 한번 빼셔야 되고 세집합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면 위에 있는 것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나와 있는 세 개를 다 덧셈해요. A 원소, B 원소, C 원소를 다 더한 값에서 두 개씩 겹치는 걸 빼냅니다. A와 B 두 개 겹치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한번 빼내시고 B와 C 겹치는 두 개 원소의 원소 개수를 빼시고 C와 A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내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교집합 원소를 세 번씩 빼다 보면 정 가운데 있는 A, 교, B, 교, C는 세 번 뺐으면 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에 인원수가 뻥 하고 구멍이 뚫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걔는 한 번은 더 해주시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공식은 이 자체로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지만 저거보다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세 개 집합 중에 한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집합이죠?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세 집합 중에 A와 B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가운데 C가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A와 B는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AC와 BC는 겹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다 보니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0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되고 지워져요. 그리고 A와 B가 겹치는 게 없으면 얘네만 겹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셋 다 겹치는 부분도 없는 거예요. A교, B교, C가 모두 다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쪽에서 0개니까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면 얘네 각각 원소의 개수에 B와 C의 교집합, C와 A의 교집합만 남아요. 이것만 계산하시면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오히려 시험에 더 잘 나오니까 좀 눈여겨봐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거 너무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야.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집합을 구하려면 전체가 필요하죠.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이면 여기를 말하잖아.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전체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빼내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여집합 나오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전체에서 여집합 밑에 있는 집합의 개수를 빼내시면 돼요. 자, 다시 형성하는 겁니다.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에서 저 여집합 밑에 있는 네모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약간 덥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런 패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면 자꾸 이걸 계산하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풀면 틀린다.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내면 답이 틀려. 맞을 때도 물론 있긴 있는데 틀려. 왜 틀리냐면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 3개야.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야. 그럼 빼면 마이너스 2개야? 마이너스 2개가 어디 있어? 개수인데. 없으면 없고 있으면 한두 개지 마이너스 2개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빼면 큰일 나. 그럼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잖아요? 여기가 A 차집합 B예요. 그럼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아니고 A의 원소의 개수를 센 다음에 B를 다 빼는 게 아니고 여기의 개수만 빼내는 거예요. A에서 교집합의 원소만 빼야지 A와 아무 관계없는 B의 원소를 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요.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다 계산합니다.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색칠하라는 얘기예요. 다 색칠한 다음에 어디를 빼면 되냐면 이 B의 원소의 개수 있죠. 이 개수를 빼내시면 여기는 차집합 원소의 개수가 나와요.
B의 원소 개수를 빼내시면. 네가 B를 빼고 싶으면 합집합에서 B를 빼야 돼. A에서 B를 빼면 안 돼. 그럼 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 개수는 둘 중에 하나. A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든지 아니면 전체에서 B를 빼든지.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차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나와있죠? 자, 전체 집합이 80개 쓰세요. 일단 먼저 식으로 풀어봅시다. 전체가 80, A가 52, 그 다음에 A교비가 20,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거를 알아먹어야 돼. 선생님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거 저 알아요. 여집합이 너무 많네요? 이거 드모르가 아니에요. 맞아요. 드모르가 아닙니다. 그럼 여집합 빼면 A 남고 B 남는데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반대로 바뀌죠. 이게 어디 땅이죠? 이게 어디 땅이에요? A, B의 합집합을 뺀 나머지 여집합 부분이지. 이게 몇 개라고 지금? 13개. 따라서 여집합, 아까 말하지 않았나요? 이거 했었다.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에서 그 여집합 밑에 있는 집합의 개수를 빼내시면 이 개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얘랑 얘가 똑같잖아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얘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전체 집합에서 이 여집합 밑에 있는 집합의 개수를 빼내시면 돼요. 됐죠? 이게 몇 개라고요? 13개. 근데 지금 전체가 몇 개니? 80개. 그럼 A 합집합 B의 개수를 빼냈던 13개 남는 뜻은 80에서 13을 빼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얘는 67개.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겨울 이해됐니? 하나는 이해됐어? 자, 남은 건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알지 않습니까? A 합 B의 원소 개수는 집합 A 원소 개수에다가 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고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뺀다. 숫자 다 나와 있어. 67, A는 52, B는 아직 모르겠고 교집합은 20개. 그럼 여기를 빼면 32개. 넘어가면 마이너스 32개. 집합 B는 67 마이너스 32, 35. 이게 정답.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식으로 푼 겁니다. 식으로. 근데 말씀드렸지만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도구야. 적절히 잘 써먹어야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모두 다 문제가 풀리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벤 다이어그램의 도움을 전체 혹은 일부를 받으면 문제가 쉬워진다니까. 이것도 그림 그리면 쉬워.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야. A가 52예요. B는 아직 모르겠어요. 몇 개인지. 근데 교집합이 21회잖아. A 전체가 50인데? 근데 A는 방이 두 개야. 왼쪽 방과 가운데 방. 근데 가운데 방 20명 있어. 그럼 나머지 32명은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아까 했었다. 이거는 보자마자 눈에 보여야 돼. 여집합, 교집합. 이건 합집합,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를 뺀 나머지니까 바탕화면이네. 여기 13명 있네. 맞니? 이해했어요? 봐. 전체가 80명이야. 바탕화면에 13명이 있어. 그럼 A 땅, B 땅, 이 빨간색 땅에는 몇 명이 들어가셔야 돼요? 67명이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빨간색 땅이면. 근데 빨간색 땅은 방이 3개야. 방이 3개라고. 32명. 여기 20명. 그 다음 오른쪽 방. 방 3개밖에 없어. 합쳐서 67명 돼야 돼. 여기 32명. 20명. 빼면. 합치면 52명. 67명에서 52명 빼면. 67명에서 52명 빼면 15명. 근데 집합 B는 이만큼이 집합 B잖아. 몇 명이에요? 35명.
됐니? 아니면 이래도 돼. 아니면 처음부터 선생님이 빨간색이 아까 이 빨간색 두 동그라미를 합친 인원이 67명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이 파란색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67에서 여기만 빼면 되지 않나요? 여기만? 맞습니다. 67에서 31을 빼면 여기 파란색이 남아요. 그게 몇 명이죠? 35명. 여기가 35명이야. 그럼 가운데 20명 있잖아. 그럼 나머지 15명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됐니? 그래서 문제가 좀 더 바뀌어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정답이 30이에요. B 차집합 A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정답은 15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 오른쪽에 푼 것처럼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네가 봐도 이거 조금 복잡해 보이지, 식으로 푸는 거는. 이런 경우는 식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림만 가지고 무조건 다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해. 그러니까 적절히 식과 그림을 요령껏 영리하게 잘 섞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9-2번 해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예요. 문장제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당황하실 거 없어요. 잘 가. 잘 가. 전체 학생의 40명, 어느 학급에서 축구와 야구 두 운동에 대한 선호를 조사했더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22명,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18. 이건 뭐냐면 집합 A가 22, 집합 B가 18 문제 풀면 돼. 축구, 야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것만 좀 신경 씁시다. 축구, 야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한다. 선생님, 축구 A, 야구 B 모두 교집합. 좋아하지 않는다? 아, 여집합. 맞니? 맞아, 틀려. 다시. 아이고, 뭐지? 뭘 눌렀지, 내가? 뭐야? 이거 뭐야? 네. 모르겠어요. 다시.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 축구쌤 A 아닙니까? 야구 B 아닌가요? 모두 교집합 아닙니까? 모두는 A 그리고 B의 개념이니까 모두 교집합. 좋아하지 않는다.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 틀려. 틀려. 이렇게 풀면 안 돼. 한글적 해석의 오류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얘는 뭐라 해석해야 되냐면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두 둘 다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A 여집합,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B 여집합, 거기에 교집합. 아셨어요? 이게 맞는 거야. A 좋아하지 않는다, B 좋아하지 않는다,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아셨습니까?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근데 네가 아까처럼 풀면 축구, 그리고 야구. 그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럼 얘는 답이 이렇게 나와. 아, 답이 틀리잖아. 똑같은 답이 아니야. 잘못 풀면 답 틀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문장은 조심해야 돼. 축구와 야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은 축구든 야구든 둘 중에 하나도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뜻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축구 싫어. 야구 싫어. 둘 다 싫어. 이 뜻이에요. 아셨죠? 그럼 그림 그리면 돼. 이거 괜히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림 40명. 왼쪽 야구 22명. 자꾸 야구라고 그래. 축구 22명. 야구 18명. 둘 다 싫어하는 사람 10명. 바탕화면이죠?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 10명. 그럼 여기 동그라미 몇 명 들어가야 돼? 30명. 근데 둘이 합쳐봐. 40명 나오잖아. 왜 30명만 나와야 돼? 왜 40명 나오지? 10명이 겹치기 때문이야. 그 차이만큼 겹치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는 12명, 여기는 8명. 다 됐네. 문제에서는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 여기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 12명. 아시죠? 이건 그림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최대값, 최소값. 어느 등산 동호회 60명을 대상으로 설악산과 지리산을 등반해 본 회원수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설악산을 등반한 사람은 집합 A라고 합시다. 전체는 60명. 설악산은 집합 A 42명. 지리산은 집합 B 33명.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해 본 사람의 최대값과 최소값. 모두 등반했다는 얘기는 설악산도 가고 그리고 지리산도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값이 가장 클 때가 있고 가장 작을 때가 있답니다. 값이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게 크고 작고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보세요. 봐. 그림 그리기 전에 A 합 B의 인원을 구하시오. 그러면 집합 A에 집합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지. 그랬었지? 맞지? 근데 지금 정해져 있는 숫자는 얘네 둘밖에 없어요. 42명, 33명. 뭘 구하란 문제죠? 교집합의 이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합집합의 인원이 가장 커. 합집합의 인원이 최대값이. 합집합이 가장 커. 그럼 교집합은 최소가 되는 거야. 왜죠? 정해진 값에서 가장 적게 빼야 가장 많이 남으니까. 이게 상식 아니니? 정해져 있는 값. 여기는 75명. 75명에서 가장 적게 빼야 남는 게 가장 많이 남아. 75명에서 가장 적게 빼야 남는 게 가장 많이 남는다고. 맞지? 그럼 가장 많이 빼면 남는 거는 가장 적게 남겠지. 그래서 얘네 둘은 나름 관련이 있어. 합집합의 최대를 구하란 말이 나오면 교집합의 최소를 구하면 되고, 교집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면 합집합의 최대를 구하면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목표죠. 교집합이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 근데 이거를 너무 원론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잘 생각해보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60명. 이게 전체 인원이야. 잘 생각해봐. 교집합이 언제 최소일까? 아니, 교집합이 지금 쉬운 것부터. 교집합이 언제 최대일까?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말해. 인원수가 땅의 넓이를 말하지 않지만 그냥 많은 넓이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많은 사람이 많다 친다면 최대한 두 집합의 교집합이 가장 많이 겹칠 때는, 지금 시간 끌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아니에요? A가 42명이 되고 B가 33명 더 적어. 이렇게 되면 교집합이 최대 아닌가? 그렇잖아요. 안 그래? 이해 안 돼? 나 이거 하는 방법 배웠는데 그 전에 또 까먹었다. 까먹었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뭘 까먹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 모르겠어요. 다시 연습해서. 네.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드렸는데 그림 그리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저번에 하다가 또 됐는데
이렇게 되면 교집합의 최대가 된 거 아닌가? 봐봐. 두 개의 동그라미가 만나.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두 동그라미가 최대한 많이 겹치게 만나야 돼. 그럼 많이 겹치게 만들려면 두 개 동그라미가 서로 만나는 부분이 많아지려면 서로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야 돼. 모이다 가장 많이 모일 때가 뭐냐면 이 모양이거든요.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완전히 포함되면 한 집합의 원소 자체가 전부 다 교집합이 되고 이게 교집합의 최대가 돼. 이 말은 이해하죠? 이건 어려운 말 아니다. 교집합의 최대는 몇 명? 두 개 중에 작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교집합의 최대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냥 이거를 수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해봐. 상식. 그냥 상식. 두 개의 동그라미가 가장 많이 겹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한 동그라미가 다른 동그라미에 완벽히 들어가면 가장 많이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원이 많고 얘가 적으니까 지리산에 간 사람들이 모두 다 설악산을 갔을 때 둘의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야. 안 그래? 맞지? 그럼 이번에는 이건 최대일 때고 그럼 최소일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둘의 교집합이 가장 적어야 되는 거예요. 둘의 교집합이 가장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가장 적으려면 이게 가장 적지. 이게 가장 적을 거야. 안 만나면 애들이. 그럼 교집합은 0이니까. 원소의 개수 중에 가장 작은 거는 0개가 가장 작아.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요? 여기는 42명 있는데 여기는 33명 있고 다 합치면 75명 있어. 근데 우리 회원은 60명밖에 안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벽히 떨어질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떨어지려면 바탕화면이 0명이면 되는 거예요. 이 바탕화면이 0명이 되면 합집합 이 빨간색 동그라미와 전체 인원이 똑같았을 때가 교집합의 최소값이야. 왜지? 아까 잠깐 말하지 않았니? 이거 선생님 아까 보니 집었는데 이 설명 기억해? A에다가 B를 더하고 교집합 인원을 빼면 합집합 인원이 나오지. 근데 교집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합집합에 뭘 구하면 돼? 최대를 구하면 된다고 그러죠. 맞나요? 이거는 설명했잖아. 교집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합집합이 최대가 되면 돼.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뜻은 둘을 섞은 게 전체와 똑같으면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둘을 섞었는데 전체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가장 클 때는 둘을 섞은 게 가장 클 때는 그 둘을 섞은 합집합이 전체 집합 인원수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됐네. 뭐가 다 돼? 얘네들이 합치 몇 명이에요? 75명. 근데 이 75명이 60명과 같아지려면 15명 빼야 돼. 그치? 그래야 같아질 거 아니야. 15명 어디 있는 사람이야? 가운데 있으면 돼, 15명이. 겹치는 사람. 그럼 여기는 42 빼기 15, 27. 33 빼기 15, 18? 네. 이렇게 합치면 60명. 됐습니까?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는 33명, 최소는 15명. 이해하겠니? 자, 연습 다시 해보자. 다시 봐. 다른 문제로. 전체 인원이 100명이야. 근데 집합 A가 78명이야. 집합 B는 42명이야. 이렇게 했다고 치자. 이렇다고 쳐. 그럼 이랬을 때 교집합의 최대를 구하시오. 몇 명이니? 42명. 아까 말했잖아.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이 완전히 포함되면 겹치는 게 제일 많을 때야. 42명. 안 어렵지? 그럼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봐봐. 교집합 최소일 때 어떻게 구해? 이거 공식이야. 얘네들이 더한 거 120 빼기 전체 인원 100. 이게 답이야. 20명. 이게 교집합의 최소예요. 어렵니? 이게? 다시 봐봐. 반복 연습하면 돼. 전체 인원은 50명. 근데 집합 A가
35명. 집합 B는 29명. 교집합의 최대를 구하래. 이 교집합의 최대값 얼마? 29. 최소는 35와 29를 더한 값에서 전체는 50명 빼면 돼. 그러면 최소가 나와. 64명 빼기 50명. 최소는 14명. 이해?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현아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 물론 이런 문제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렵게 돼서 이렇게 단순 계산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긴 한데, 웬만한 문제는 눈으로 보면 다 풀려. 봐봐. 11번 봐봐. 전체 50명이 있어. 근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33명, 영어 좋아하는 사람이 26명, 두 과목 모두 좋아하는 사람의 최대값 몇 명이래? 책 봐. 이게 너무 글씨 조그매. 책 거 봐봐. 다시. 전체는 50명,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33명, 영어 좋아하는 사람이 26명,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교집합이지. 교집합의 최대값 몇 명이에요? 26명. 최소값은 둘을 더해. 더하면 몇 명이야? 59명. 그래서 전체는 빼. 50명 빼. 그럼 최소값은 9명. 눈으로 계산된다니까. 정확히 잘 풀이법을 알고 있으면 이건 눈으로 계산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없네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있는 문제 다 과제입니다. 말씀드렸지, 과제 안 하면 핸드폰 압수해요. 그죠? 과제를 안 하시면 핸드폰 압수. 그리고 체리는 알고 있던데 왜 너는 모르고 있어? 예전처럼 과제하면 보내야 돼. 메일, 아니, 저기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야 돼. 오늘 공부한 분량 카톡으로 찍어 보내고. 아니면 몰아서, 당연히 과제를 몰아서 할 테니까. 과제를 몰아서 하다 보면 안 하는 경우가 좀 생겨. 아니면 핑계대고 안 나오거나. 과제를 몰아서 하다 보면, 나 오늘 과제 안 했어. 근데 오늘 가면 핸드폰 뺏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 배가 아파서. 선생님, 오늘 저도 모르게 잠들어서. 이런 핑계를 댄다고. 그래서 과제를 몰아서 하지 말라고 매일매일 한 과제를 찍어서 보내야 돼. 지금 경훈이 하고 있어. 나머지 분들도 하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라는 건 아니야. 늘 말하듯이 일정 부분의 과제를 하고 보내고, 나머지 일정 부분 과제하고 보내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학원 나온다. 이번 주부터 나오고 있었지. 몇만 뺀 거지만 다음 주도 계속 하는. 이게 한 주만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계속 하는 거야. 월, 금은 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나와서 문제 풀고. 수요일 날 너 동아리 같은 시간을 조절해서 나와야 돼. 왜 또 안 해? 또 갑자기? 동아리 탈퇴했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동아리 들었는데? 응? 뭐라? 운동? 무슨 운동? 그냥 운동하는 동아리였어? 무슨 종목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런 종목 없이 그냥 아무 운동이나 하는 거야? 뭐 어떤 때는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아마 담임쌤이 나오라고 하신 거 보면, 뭐 그게 나중에 뭐 학적부에 기재할 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나오라고 하는 것이겠지. 도움이 되면 그냥 하라고 하실 텐데.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과제 연습 문제 푸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명제로 합니다. 우리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자, 저번에, 잠깐 끊었 명제와 집합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배우자마자 바로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배워보면 알아.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 명제. 명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봅시다. 뭐가 명제인지. 명제는, 여기 나와있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수학적으로 명제라고 합니다. 집합 헷갈리면 안 된다. 집합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 그게 집합이에요.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 그게 집합이고, 명제는 핵심적인 내용은 참거짓이에요. 참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그게 명제예요. 예를 들어 3 더하기 4는 5. 이 식을 딱 읽었어. 맞는 답인데? 명제야. 이게 명제라는 얘기야.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 문장 읽으면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2의 약수는 1, 2 있잖아. 1, 2는 4의 약수인 1, 2, 4에 포함되니? 포함되잖아. 2의 약수는 4의 약수라고 말할 수도 있어. 1, 2는 4의 약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인데? 이건 어때? 0 곱하기 3은 5보다 크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0 곱하기 3은 5보다 크다. 그럼 0이 5보다 크다는 뜻인데? 틀린 말이잖아. 그럼 이건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아니, 명제 맞아. 당황스럽지, 서야. 왜 틀린데? 아까 말했잖아. 명제는 내 입에서 이거 참인데? 이거 거짓인데? 이게 구별되면 명제. 참거짓 구별만 되면 명제인 거야. 그럼 얘는 명제 중에 참인 명제. 얘도 명제 중에 참인 명제. 얘는 거짓인 명제. 명제는 맞아. 셋 다 명제 맞아. 근데 명제가 아닌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서연아는 이쁘다. 명제 맞나? 거짓인 명제. 말도 안 되는 거짓인 명제. 절대 그럴 일 없는. 서연아는 이쁘다. 명제가 아니야. 왜 아니야? 이쁘다는 기준이 없잖아. 누구보다 이뻐야 되는 거야. 아까 뭐 중학교 1학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반 남학생이 여학생 몰릴 때 연대표 가지고 왔는데? 너 연대표 닮았어 그러는데? 연대표 뭔지 니네 모르니? 틱톡에 뭐 있다며. 틱톡에 안 이쁜데 뭐 자기가 이쁘다고 얘기를 해서 뭐지 뭐 이게 까발려진 사람. 그러니까 이쁘다는 기준이 애매하잖아. 누구보다 이뻐야 이쁜 거야. 여기 있는 세 명만 두고 얘기해 보면 서연은 이쁠 수도 있겠지. 인류가 이 세 명뿐이야. 그럼 서연은 이쁜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좀 더 멀리 나가봐서 미스코리아 출전하는 사람 30명 사이에 서연아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얘 죽으란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이쁘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쁘다는 기준이 애매하잖아. 혹은 뭐 그런 말들 이쁘다, 아름답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겠네요. 기준이 없으니까. 경훈이는 공부를 잘한다. 누구를 기준한 거야?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경훈이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훈이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거짓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식이나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없어요. 아셨죠? 또는 이런 것도 명제가 안 돼. 이런 것도 명제가 안 된다. x 더하기 3은 5. 명제? 명제 아니야. 왜 명제가 아니야? 참거짓 구분이 돼야 돼. 근데 x에 2가 들어가면 얘는 참이 돼. 근데 x에 2가 아닌 수가 들어가면 거짓이 돼. 결론은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문제 조건에 x가 얼마인지 주어졌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나 문장에서 참거짓을 완벽히 구분할 수 있어? 그러면 명제야.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네? 그럼 명제가 아닌 거야. 맞다 틀렸다 내 입에서 나오면 명제야 일단. 틀려도 명제야. 아셨죠? 그 밑에 조건 보세요. 조건과 진리 집합. 1번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의 참 거짓이 변수값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식이나 문장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x 더하기 3은 4. 명제야? 아니야. 왜 아니야?
x에 1 들어가면 참인데 1이 아닌 값이 들어가면 거짓이잖아. 이런 경우를 명제는 아니지만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조건. 아셨죠? 그리고 진리집합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다. 진리집합? 명제하다 말고 웬 집합? 집합과 명제는 밀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만약 x는 4의 약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x에 어떤 특정 숫자가 들어가면 이건 참이 되지. 근데 그 숫자가 아니면 이건 거짓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참거짓 구분이 안 돼. 얘는 명제는 아니야. 조건이야.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누구니? 1, 2, 4가 있지. 맞아?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만들어진 집합. 이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말해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게 진리집합이에요. 근데 집합이니까 소문자를 쓰지 않고 보통 뭐 쓰냐면 대문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진리집합이에요. 어려운 말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어야.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단어 나오죠? 부정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네가 고1 때 이번 시험에서 배웠던 그 부정방정식 할 때 부정 아니다. 그때 그 부정방정식 부정은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그게 부정방정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진짜 아니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P가 아니다. 4의 약수이다의 부정은 4의 약수가 아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P가 아니다. 조건 P가 아니다. 그럼 P의 부정을 말해요. 근데 P가 아니다. 이건 한글이잖아. 수학적 기호로는 조건 P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앞에 물결 표시를 써. 물결 표시. 이게 아니라는 표현이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시면 돼요. not P. P가 아니다. 알겠죠? 읽을 때는 물결 P라고 읽지 않아? not P라고 읽어요. P가 아니다. 이게 P에 대한 부정이야. 근데 부정을 다시 부정하면 그때는 긍정이 됩니다. P가 아닌 것에 또 아닌 것이니까 그냥 P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부정이라 말하며 기호를 이렇게 쓴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된다. 이건 당연한 말인데 명제 P가 참이야. 그럼 P를 부정하면 당연히 거짓이지. 참인 걸 부정하면 거짓이잖아. 거짓인 걸 부정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P가 참이야? 그럼 나 P는 거짓이야. P가 거짓이야? 나 P는 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 아니냐? 이건 상식이잖아. 이거 어려운 얘기야, 이게? 우리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참인 걸 부정하면 거짓이고, 거짓인 걸 부정하면 당연히 참이지.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간단한 얘기가 나오죠? 2는 소수이다의 부정은 2는 소수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봐. 부정에 대한 표현을 설명드릴게요. 몇 가지 부정에 대한 표현. 자주 쓰이는 부정.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니야.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요. 다시.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야. 그치?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은 거잖아. 됐니? 그럼 반대로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그때는 크다야.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 아셨죠? 등호의 부정은 등호 아닌 거죠.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그리고의 부정은 뭘까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아시죠? 그리고의 부정, 또는의 부정, 그리고. 서로 부정관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그 부정관계들 있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뒤에도 나올 테니까. 자,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책 보세요. 다음 중 명제인 걸 찾고 참거짓을 판단하라. 명제라면 참거짓 판단이 되는 거니까 하다는 얘기죠. 1번. 삼각형의 세 내각 크기는 180이다. 이 명제니? 명제 맞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당연히. 삼각형의 각 다 합치면 180이잖아. 2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명제야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왜 아니야? x값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 거짓 구분이 안 되는 거야.
3가지 구분이 안 되면 명제가 아니겠죠. 3번 4와 6의 최소배수는 24이다. 4와 6의 최소배수는 12야. 답이 틀렸네? 명제야. 틀렸잖아. 맞다 틀렸다 구분되면 명제라니까. 틀렸다고 해서 답이 명제가 아닌 게 아니야. 4번 짝수와 홀수의 곱은 짝수가 된다. 맞잖아. 명제 맞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까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보세요. 다음 주어진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일단 부정을 말하랍니다.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이건 맞는 말이지.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야.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의 숫자. 소수는 약수의 수가 2개인 숫자. 1은 약수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거죠.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문장의 부정을 말하랍니다. 봐라. 합성수가 아니다. 이 부정은. 합성수다이다. 합성수이다. 소수도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이 부정은. 소수이다. 됐네. 근데 여기 뭐 있죠? 고가 뭐야? 그리고의 줄임말이잖아. 그리고도 부정하는 거야.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위에는 이 문장은 위에는 이 문장은 세 개의 맥락이 붙어있는 단어예요. 붙어있는 문장이야. 합성수 아니다. 소수 아니다. 가운데 그리고 이게 붙어있는 단어예요. 합성수가 아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니다. 이걸 붙이면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가 된 거예요. 이거의 부정이라고. 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겠지. 합성수이다. 또는 소수이다. 이거 말이 조금 부자연스럽지. 이걸 우리가 쓰는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합성수이거나 소수이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럽네요. 그래서 위에는 문장의 부정은 일은 합성수이거나 소수이다. 라고 좀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부정을 말았으면 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 적어도 하나는 게 뭐야? A는 음수, B는 양수. A는 양수, B는 음수. A 음수, B 음수. 이거야. 문제에서 말한 게. 맞죠?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닌 케이스니까. 이게 부정이에요. 이게 부정이에요.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 반대는 A, B 모두 양수이다.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의 반대는 A, B 모두 양수이다. 이게 부정이에요. 아셨죠? 3번 A는 B는 C는 서로 같다. 얘 부정은. 근데 너 착각하는데 이거 A는 B는 C의 부정을 구하라면 꼭 얘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써요? 선생님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니까 이게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 말을 정확히 해석해야 돼. A는 이 말은 A는 B랑 같다. 그리고 B는 C랑 같다. 그리고 C는 A랑 같다. 이 말이야. 이 말이잖아. 이 말을 붙여 쓴 게 이거야. A, B, C는 모두 같다. 얘 부정은 A는 B랑 같지 않다. 그리고 이 부정은 또는 B는 C랑 같지 않다. 그리고 부정은 또는 C는 A랑 같지 않다. 이게 부정이에요.
결론은 셋 다 같다의 부정은 셋 다 다르다가 아니고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두 개는 같지 않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A와 B가 같지 않거나, 아니면 B와 C가 같지 않거나, 아니면 C와 A가 서로 같지 않으면 셋 다 같다의 부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렇죠? 자, 아까 그거 잘못 말했네요. A, B 모두 음수가 아니다. 우리는 양음만 있는 게 아니라 0도 있으니까. A, B 모두 A, B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 반대는 A, B 모두 음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양수다는 음수와 양수 두 개만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음수의 반대는 0도 있고 양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부정은 둘 다 음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 문제. P는 X는 소수, Q는 X제곱 7X 플러스 12는 0. 봐봐, 전체 집합 이거야. 전체는 이거라는 얘기는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이거 6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P는 그 중에 소수니까 뭐를 가져야 되죠? 2, 3, 5를 가지는 겁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한 거예요. 그럼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라, 집합은 대문자 쓴다고 했으니까 라지 Q를 쓴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은 2와 2죠? 3과 4 이렇네요. 됐니?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나피는 뭐니? P가 아니다니까 P의 무슨 집합? 여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 P의 여집합. 저 그림 그리자. 집합 문제잖아. 진리집합. 집합 문제잖아. 전체. P, Q. 근데 PQ를 보니까 3이 겹쳐. 그럼 3 빼고 2는 어디로 가? 이리 가야 되겠죠. 3 빼고 4는 어디 가? 이리 가야겠지. 여기 빠질 숫자가 있네? 뭐가 빠졌죠? 1 빠졌잖아. 못 빠졌어요. 6 빠졌잖아. 1과 6은 바깥에 있어야 되겠지. 그림 그려놓으시고 이제 P의 여집합을 찾으세요. P를 뺀 나머지 P는 여기가 P야. 이 동그라미 다 P야. 2, 5, 3 빼면 남는 나머지는 1, 4, 6. 진리, 집합.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 모이는 집합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P 또는 Q. 또는이 집합에서 무슨 집합이라고 했죠? 합집합.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또는 합집합이야. 그리고는 교집합이고. 그럼 P, 합집합, Q. 찾아보세요. 2, 3, 4, 5. 이게 P 합집합 Q네요. 얘는, 자, 이거 잘 봐. 낫은, 명제에서 낫은 집합에서는 여집합이에요. P, 그리고는 무슨 집합이라고? 교집합. 잊지 마. 그리고는 교집합이야. Q. 근데 이 집합에 가로쳤잖아. 가로친 이유가 뭐야? 전체 부정이야. 그럼 전체 부정이면 이 전체 여집합. 맞니? 됐네. P교집합 Q가 3이잖아. 3 뺀 나머지 전체 쓰라는 얘기예요. 3을 뺀 나머지 1, 2, 4, 5, 6. 이게 답이네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풀어보세요. 유제 3번 문제 풀어봐. 똑같은 문제니까 말만 좀 바뀌었어요. 똑같습니다. 풀어보세요. 이하의 자연수지. P는 6의 약수야. 1, 2, 3, 6. Q는 명제 쓸 때, 조건 쓸 때는 소문자로 쓰지만 집합 쓸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알겠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뽑아내는 거니까. 8의 약수. 1, 2, 4, 8. 됐어? 그냥 그림 그리면 돼. P, Q. 둘을 적당히 겹치게 그리니까 뭐가 겹쳐요?
1, 2가 겹치잖아. 그럼 3, 6은 1이 가겠지. 4, 8은 1이 같아. 근데 전체 집합 보니까 10 이하의 자연수잖아.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10 이하의 자연수 다 쓴 거야? 다 안 썼잖아. 빠진 게 있잖아.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없네. 뭐 이거 다 쓰면 돼. 6 있고, 7 없네. 8 있고, 9 없고, 10 없고, 이렇게 쓰면 된다. 그리고 얘는 뭐니? 낫은 여집합이라며. 그치? 낫 Q, Q의 여집합. 근데 앞에 또 낫이 있네? 그럼 다시 여집합. 이게 뭐가 돼? Q가 되잖아. 그럼 1번 답은 이거야. 2번 답은 낫 P, P의 여집합 이해해? 그리고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교집합. 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Q잖아. 그럼 Q. 이거 배웠는데? 교환 법칙. 맞니? 교집합의 여집합은 누구라고 그랬어? 교집합, 여집합은? 너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되는데? 교집합의 여집합 누구야? 빼기. 누굴 빼? 앞에 있는 교집 Q와 뒤에 있는 P를 빼는 거라고. 이렇게. Q 빼기 P. 여기잖아. Q 빼기 P. 순수한 Q 땅. P와 겹치지 않는 순수한 Q 땅. 그래서 2번의 답은 여기는 원소 4, 8 이렇게 쓰면 됩니다. 3번의 답 일단 가로부터 먼저 쳐야 돼. P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 맞지? 그리고는 교집합 또는 합집합 그 다음에 Q. 근데 앞에 이 전체 가로에 낫이 붙었네? 전체 가로에 여집합 붙이라는 얘기야.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 내려와. P의 여집합, 여집합. P. 합집합은 교집합. Q의 여집합. 또 나왔네? 교집합의 여집합. 마이너스. 앞뒤를 쓰면 돼. P 마이너스 Q. P 마이너스 Q는 이번 여기 있잖아. 순수한 P.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 6. 이렇게 하면 된다. 이해했니?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명제 참거짓.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이죠. 이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명제가 뭐였냐면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 불러. 그럼 명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참 거짓 구분이 돼야 되잖아. 지금 이 파트에서 공부할 거는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설명하잖아. 뒤에 아직 남았어. 이건 책에 써놔. 명제의 참 거짓 판별법. 명제를 봤을 때 이거 참인지 이거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야. 첫 번째, 이건 큰 도움은 안 돼. 직관적 이해. 이 큰 도움은 안 돼. 직관적 이해가 무슨 말이지? 아까 문제 봤을 때 1 더하기 2는 3. 응? 맞네. 그런 거 있죠? 1 더하기 2는 5보다 크다. 이거 틀렸네. 문장을 읽자마자 맞다 틀렸다를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직관적 이해예요. 아까 말했던 큰 놈은 안 된다. 이건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해. 2번. 진리 집합의 포함관계. 진리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합니다. 선생님, 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받아 적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봐라. 봐. 아까 내 예를 들었던 거야.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그래서
이면 앞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앞으로는 가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특별한 말 없으면 소문자 필요가 많이 나타나요. 가정은 소문자 필요. 그 뒤에 있는 이면 뒤에 있는 얘 있죠.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는 얘 부분을 명제에서는 결론이라고 부를 겁니다. 특별한 말 없으면 소문자 큐를 많이 씁니다. 되니? 맞아? 보통 이렇게 쓴다고 약속한다고. 근데 봐. 물론 이 정도 문제면 직관적 이해도 가능하긴 해요. 이해 약수면 사회 약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헷갈려. 이게 맞나? 이 약수가 사회 약수가 맞는 건가? 헷갈리면 잘 들어. 중요하니까. 가정을 만족하는 원소를 뽑아봐. 이 약수. 1, 2. 걔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이게 무슨 집합이라고? 진리집합. 가정을 만족하는 원소로 만들어진 가정의 진리집합이에요. 그리고 4의 약수를 뽑아봐. 1, 2, 4. 이게 결론을 만족하는 원소로 만들어진 집합. 이게 결론의 진리집합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진리집합 뽑고 결론의 진리집합 뽑았더니 가정의 모든 원소가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네? 그 얘기는 이 명제가 뭐야 이게? 이 명제가 참이란 뜻이에요. 왜지?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가 결론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앞에 어떤 원소가 뒤의 말을 모두 만족하니 이 문장은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 아니겠지. 내가 앞에서 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앞에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뒤에 있는 결론을 다 만족해. 그러면 참인 거지. 그렇지 않아? 당연한 거잖아. 모르게 생각하지 마. 당연한 거야. 앞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원소가 모두 다 결론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앞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뒤에 모두 포함되니까 이 문장은 참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집합에 완벽히 포함되면 이런 명제를 우리는 참임 명제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 이번엔 반대로. 자, 보세요. 한다.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건 맞는 말이야?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보라고?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이야. 가정의 원소를 뽑아. x제곱이 4가 되는 x가 뭐 있니?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결론의 원소를 뽑아. 근데 결론은 2밖에 없잖아. x는 2라고 했으니까 2이다. 가정의 모든 원소가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나? 그렇지 않네. 왜? 여기는 2는 뒤에 있는 집합 포함되지만 얘가 포함이 안 되잖아.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발레라고 불러. 발레. 이 발레 말고 이런 발레 말고 3이 아님을 보여주는 얘. 그게 발레야. 자 봐봐. 왜 이 말이 틀렸는지 봐봐. 왜 이 말이 틀렸냐면 x제곱이 4를 만족하는 원소 중에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럼 앞을 만족하는 원소 중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뒤는 마이너스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2라고 돼 있기 때문에 틀렸잖아. 말이 안 맞잖아.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다. 말이 안 맞잖아. 이런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래서 가정의 원소를 뽑아. 결론의 원소를 뽑았더니 가정의 결론에 완전히 포함돼? 그러면 참이야. 근데 가정의 결론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아. 그럼 참이 아니야. 예를 들어 또 다른 예. 3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3의 배수를 뽑아. 3, 6, 9, 12, 15 당당당. 2의 배수 뽑아. 2, 4, 6, 8, 10, 12 당당당. 이게 참이려면
가정에 있는 모든 원소가 결론에 완벽히 포함돼야 돼. 포함돼? 그렇지 않아. 왜?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발레? 3. 3의 배수이긴 한데 2의 배수가 아니잖아. 9. 3의 배수이긴 한데 2의 배수가 아니잖아. 15. 3의 배수이긴 한데 2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결론은 3의 배수를 전부 다 2의 배수라 말할 수가 없는 얘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많은 문장에서 이 방법을 많이 쓰실 겁니다. 많은 문장에서 이 문장을 많이 쓰실 거예요. 주어진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까? 말할 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어떤 진리집합 포함관계? 가정이 결론에 완전히 포함되면 가정의 모든 원소가 결론의 모든 원소에 완전히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면 이 명제는 참. 근데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단 하나의 원소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이 명제는 거짓. 걔가 발레. 아시겠죠? 마지막에 아직 안 배웠어. 마지막에 보통 이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구분할 때 또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대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우가 뭐예요?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직 몰라요. 이렇게 총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참 거짓을 판단할 겁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참인 것 같은데? 직관적 이해. 두 번째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가정 원소를 뽑아. 결론 원소를 뽑아. 포함관계를 봐. 가정 결론이 완전히 포함되네? 참.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얘가 있네? 결론. 거짓. 근데 보통 이런 걸로 말고 대우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우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좀 이따 배워서 대우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가정의 모든 원소가 결론의 모든 원소에 포함되면 부분집합이면 참. 그게 아니면 거짓. 그 발레는 아까 말했죠? 발레는 가정을 만족하긴 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들로 발레를 만드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와. 이 그림 잘 기억해. 이 가끔 시험에 나와. 발레가 포함되는 집합은 어딥니까? 라고 가끔 물어봐요. 발레는 어느 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어, 말로. 가정의 원소. 가정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해. 가정 안에도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가정 안에는 포함되는데 동시에 그리고 결론에 포함되면 결론의 원소가 아닌 것. 안 그래? 아까 했잖아. 아까 뭐 했죠?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이 문장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면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4의 약수는 1, 2, 4. 2의 약수는 1, 2. 1, 2, 4가 1, 2에 완전히 포함되나요? 아니요. 왜 아니요? 4 때문에요. 4는 어디의 원소죠? 이 4 봐봐, 4. 누구의 원소야? 가정의 원소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결론에는 4가 없잖아. 맞니? 발레는 가정 안에는 분명히 있어야 돼. 가정에도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말이 안 된다니까. 그건 처음부터 이거는 명제를 참고해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는 들어있는 원소인데 이 원소를 결론에 찾아봤더니 결론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발레야. 이걸 그대로 읽는다. 잘 봐. 가정의 원소. 가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P. 결론의 원소. Q. 가정의 원소. 가정의 진리집합. 라지 P. 결론의 진리집합. 라지 Q. 근데 가정 안에는 포함됐어? P. 근데 결론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여집합. 결론이 아니잖아. 여집합. 그리고는 집합에서 뭐라고 그랬죠? 교집합. 많이 하던 건데? 교집합의 여집합? 뭐야? 차집합. 누구의 차집합? P-Q. P-Q 어디니? 순수한 P. 그냥 순수한 P잖아. 그래서 여기야. 입당. 순수하게 P에만 포함되는 원소는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야. 이해했지?
순수하게 P에만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됐죠? 따라서 만약 P-Q의 원소의 개수가 0이면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인 겁니다. 왜죠? 판례가 없다는 뜻이야. 판례가 없다는 뜻은 주어진 모든 가정의 원소가 결론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참인 명제예요. 아셨죠? 근데 P-Q가 원소가 뭐 한 개든 두 개든 들어있어. 그러면 발레가 한 개, 두 개, 세 개씩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이건 명제가 거짓이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발레가 존재하는 집합은 어딥니까? 그러면 P-Q, 순수한 P. 가정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결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얘가 발레 집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문장을 좀 설명드렸어요. 빨리 갔다 오세요. 오늘 쉬는 시간 중간에 안 드려서 그냥 바로 좀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늦게 오면 수업 늦게 끝날걸? 다음 페이지 있어요. 다음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여라. 뭐 직관적 이해도 괜찮고 아니면 포함관계를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1번에 보니까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이라고 했다. 가정의 모습 뽑으세요. 주어지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가 뭐 있죠? 1과 2. 결론은 2밖에 없네. 가정의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니? 아닌데. 1이라는 반례가 있잖아. 그럼 주어진 문제는 거짓. 두 번째, 2번. x가 양수, y가 양수이면 x, y는 양수이다. 그러니? 이거는 뭐 굳이 포함관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둘 다 양이야. 양양 곱하면 양이잖아. 이건 직관적 이해가 바로 될 것 같은데? 맞는다. 둘 다 양이면 곱해서 양이지 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맞잖아. 양양 곱하면 양이잖아. 3번. x가 3의 배수이면 x 플러스 2는 짝수이다. 3의 배수 뽑아봐. 3의 배수 뭐 있어요? 3, 6, 9, 12 이런 게 있겠죠? 그럼 x 플러스 1이면 앞에 있는 원소를 1을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3 나오는데 1 더하면 4, 6 나오는데 1 더하면 7, 9 나오는데 1 더하면 10, 13. 이게 짝수야? 짝수 아닌 게 있는데? 그렇죠? 3의 x가 3의 배수이면 x 플러스는 3의 x 플러스는 짝수이다는 틀렸네요. 말이 안 맞는 게 있잖아. 틀렸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일일이 다 해드릴 여유는 없을 것 같고 해보시고 자, 이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 전체 집합 위에 세 조건 PQR 조건이 세 개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PQR이라는 세 조건이 있답니다. 근데 그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SR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 같을 때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모두 구하시오. 아까 얘기했죠? 거짓인 명제는 어떻게 구한다고? 가정에는 포함되어 있는 원소야. 가정은 만족해. 근데 결론을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 판례야. 1번. R이면 P이다. 선생님, 이게 기호가 여러분 좀 이제 또 새롭게 또 공부하셔야 되겠는데 R이면 P다 할 때 이 화살표가 뭐냐면 보통 이면이란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화살표가 있으면 앞에 있는 게 가정, 화살을 받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P이면 Q이다. R이면 P다. R이 가정, P가 결론. 되니? P이면 Q이다.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 이면 뒤에 있는 게 결론. 되니? 이것도 책에 좀 써놔라. 지금 앞에 있는 게 가정,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인가요? 아니? 뭐라는 거야? 또 그랬다가 또 아니래래.
앞이 무조건 가정, 뒤가 결론이 아니고 가정과 결론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뭐이면, 뭐뭐은, 뭐뭐이, 뭐뭐가, 은는 이가, 뭐뭐는 이런 말이 있으면 이런 말 앞에 있는 거는 다 가정이에요. 얘는 가정이 맞아. 근데 뭐뭐이다,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 앞에 있는 이 뭐뭐는 결론이에요. 이게 먼저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 사는 이의 약수이다. 그럼 는 앞에 있는 얘가 가정이야. 는 뒤에는 얘가 이게 결론이야.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가정 결론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 문장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3의 약수이기 위한 6의 3의 약수이기 위한 6의 약수는 참이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가정이야? 앞에 있으니까 이게 가정인가? 아니에요. 얘가 결론이야. 뒤에는 6의 약수이다. 얘가 가정이야. 왜 그렇죠, 선생님? 왜 그러냐면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그러죠?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뭐뭐는, 뭐뭐은, 뭐뭐이, 뭐뭐가 주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이게 가정이에요. 여기 있잖아. 6의 약수는 이게 가정이에요. 이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얘를 이렇게 문장도 나올 때도 있는데 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보면 6의 약수는 3의 약수이다. 이 문장을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아셨어요? 원래는 이 문장인 거예요. 6의 약수는 3의 약수이다. 이거를 어렵게 꼬아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의 약수이기 한 6의 약수는 꼬아서 설명한 겁니다. 앞뒤 문장 바꿔놓고. 아셨죠? 저 가정과 결론 위치를 가정이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가정은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뭐뭐이면 이렇게 앞에 있는 것들이 가정이고 뭐뭐이다 앞에 있거나 뭐뭐하기 위한 앞에 있거나 뭐뭐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은 결론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안 맞으면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 푸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럼 선생님 P이면 Q이다. 그럼 이게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 그 다음에 뭐뭐이다 앞에 있는 게 결론. 그러면 가정이면 결론이다. 순서가 잘 잡혔네요. 네, 잘 잡혔어요. 얘를 수학적 뒤로 쓰게 되면 보통 이렇게 써요. P이면 읽을 때도 이렇게 읽을 때 P 화살표 Q가 아니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읽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혹시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기호를 이렇게 바꿨어요. P면 Q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화살표 두 개? 두 줄짜리 화살표? 맞아. 두 줄짜리 화살표가 명제 중에 참인 명제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선생님 한 줄짜리 화살표는요? 한 줄짜리는 아직 명제는 명제야. 한 줄짜리 화살표는 명제는 명제인데 아직 참거짓을 구분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아직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장을 읽고 식을 판단했더니 이거 참이네? 그러면 화살표가 한 줄이 아니고 두 줄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보시면 이건 P면 Q이다. 가정이 P고 결론이 Q인데 이거 참이라는 뜻이구나. 아셨죠? 이건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 그럼 거짓인 명제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어렵지 않아요. 두 줄짜리 화살표에 짝대 읽으시면 돼요. 그럼 참이 아니다 이 뜻이 돼요. 참이 아니면 거짓이겠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이건 표기법이야. 왜 이렇게 되나요?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자, 이제 다시 가보자. P면 Q다 뭐라고요? 명제라고. 그럼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이야.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뭐 찾아야 돼요?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림상 맞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스몰 r, 이 조건인 스몰 r의 진리집합, 라지 r. 스몰 p의 진리집합, 라지 p. 됐죠? 거짓이라는 얘기는 가정의 결론에 완전히 포함되면 참이야. 근데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있어.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지 않아. R이 라지 P에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 거짓이야. 됐니? 그럼 R과 P의 포함 관계를 보자고. R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P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렇지? 잘 봐. R이 P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지. R이 P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R의 모든 원소가 P에 포함됐으면 R은 P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당연히. 참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거짓을 찾으라잖아. 그럼 이건 답은 아니야. 답은 거짓인 명제를 찾는 거니까. 이번에는 R이 Q이다. 그럼 R과 Q의 포함경을 봐야 돼요. R은 Q에도 포함되어 있네? R의 모든 원소가 Q에 포함된 부분집합이죠? 그럼 R은 Q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 그럼 얘도 참이야. 거짓 찾잖아. 그럼 이거 답이 아니네. 그럼 얘 나달이면 낙Q이다. 나달이면 R의 여집합은 낙P이다.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거 그때 우리가 포함관계가 집합할 때 했었는데? 하지 않았니? R이 P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집합을 취하면 이 포함관계가 마치 부등식에서 음수 곱하거나 나누는 것처럼 부등호 반대로 바뀌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이게 참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이렇게 됐잖아. 부등호 반대로 됐네? 그럼 얘는 당연히 거짓이겠지. 이게 참이야.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지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맞는 말인데 반대로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겠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네? 주어진 명제 조건이 주어진 명제 조건에 대한 부분집합의 포함관계,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맞질 않네요. 이렇게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짓이라. 이건 거짓이라. 이게 답이야. 문제에서 거짓 찾아라고 했으니까. 얘 보세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둘은 무슨 관계인지 봐야 돼요. P의 여집합, P를 뺀 나머지 Q의 여집합 포함되지 않잖아.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아. 그치? 그럼 이 문장은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거짓이에요. 포함돼야 참,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포함되지 않잖아. 5번 Q의 여집합 나달 R의 여집합 이렇게 되면 참 만약 이렇게 되면 거짓 그렇죠? 어떤 게 맞아요? 이게 헷갈리면 이거 반대로 보라고 그랬잖아. Q의 여집합이 여집합 때 R의 여집합이 여집합 때 그럼 어떻게 돼? 부등호 반대로. 근데 R은 Q에 포함되어 있어? 아까 했는데 R은 Q에 포함되어 있잖아. R은 Q에 포함되어 있어. 이거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면 얘도 맞는 말이지. 그럼 참인데? 지금 우리 거짓 찾잖아. 그럼 이건 답이 아닌 거죠. 그 정답은 3번, 4번이 맞는다. 알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짓을 찾아라 라고 하면 거짓을 찾아라 그러면 이 관계가 아닌 걸 찾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걸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이걸 찾으면 돼. 근데 얘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잖아. 그럼 틀린다. 얘도 이렇게 됐잖아. 그럼 틀린다. 얘는 이렇게 되잖아. 맞는다. 얘도 이렇게 됐잖아. 맞는다. 얘는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틀린다. 그 정답은 4번, 3번, 4번. 이게 답이다.
아셨죠? 그래요. 이 문제를 안 풀었네요. 자, 이 문제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된대. 무슨 말이에요? P면 Q에다가 참이 된다. 뜻은 이 집합에, 이 조건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이 조건의 진리집합, 라지 Q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P가 얘야.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니?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려져. 이게 P야. 됐니? 이해했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넘어가야죠? X는 3 플러스 A보다 작다. 근데 봐, 잘 봐. 얘도 그림이 이렇게 돼. 근데 얘도 그림이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에 완벽히 포함돼야 되잖아. 결론 이 그림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그리는 결론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야 P가 Q에 완전히 포함된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3 플러스 A는 1보다 오른쪽 큰 쪽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남은 건 등호다. 다시 말하면 등호지? 등호.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잘 봐. 1. 이게 P야. 근데 Q가 1이 갔어. 무슨 말이죠? 3 플러스 A가 1과 같은 위치로 가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이거 맞는 말, P가 Q에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야. 왜? 너도 안 가졌잖아. 나도 안 가졌어. 네가 안 가진 거 나도 안 가졌지만 네가 가진 거 내가 다 가졌어. 그러면 포함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이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완전히 포함될 때 결국은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다 있느냐 물어봤는데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다 있네요. 그죠? 그 얘기는 3 플러스 A는 1과 같은 위치로 가도 P는 여전히 Q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A는 1과 같아도 된다.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는 건 넘기는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A 값의 범위입니다. 약간 헷갈리시죠? 집에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